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혈관 같은 골목은 차갑고 어두운 공기로 가득했다. 아우라그룹 리스크관리팀장 이수연은 지독한 하루를 보낸 끝에 익숙한 피로감을 안고 운전대를 잡았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회의 알람, 총악을 다투는 보고서,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위협들을 분석하는 일상. 그녀의 삶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고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따라 퇴근길의 정체는 유난히 길었고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평소 다니지 않던 샛길로 차를 몰았다. 그 작은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든 순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수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검은색 세단과 그 뒤를 바싹 추격하는 또 다른 차량이었다.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추격하는 차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먹잇감을 몰아가는 맹수처럼 집요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위험. 그것도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위험이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차의 속도를 줄이고 헤드라이트를 끈 채 어둠 속에서 상황을 주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앞차는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둔탁한 금속성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한밤의 도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적인 장면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냈을 것이다. 수연 역시 잠시 망설였다. 괜한 일에 휘말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공격받는 차 안에서 새어나오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작고 연약한 생명의 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수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빛과 소음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수연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그녀의 차는 굉음과 함께 어둠을 뚫고 돌진하며 상향등을 번쩍였고 경적을 미친 듯이 울려댔다. 갑작스러운 불빛과 소음에 놀란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잠시 주춤거리며 소음의 근원지를 확인하려 했고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수연의 의도대로 그들은 경찰이나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판단한 듯 했다. 서둘러 채 올라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정막이 흘렀고 부서진 차와 희미한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며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파손된 차량으로 다가갔다. 운전석의 남자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 값비싼 담요에 쌓인 채 울고 있는 아기가 있었다. 기적적으로 아기는 다친 곳 하나 없어 보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가 그녀의 팔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기는 낯선 사람의 품에서도 울음을 그치고 오히려 안정을 찾는 듯 했다. 그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기를 품에 안고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보호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그녀는 아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후 그녀는 간단한 신상 정보만 남긴 채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 기묘하고 위험했던 밤의 사건이 자신의 일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 애써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 하나에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좌우되기도 했다. 어젯밤의 일은 잠시 잊고 다시 현실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려던 순간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CEO께서 직접 찾는다는 지극히 이례적인 호출이었다. 수연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CEO와 독대한 적이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는 유능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유명했다. 안개에 쌓인 듯 사생활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공식 석상 외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자신을 찾는 것일까?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된 거실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적인 일이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인수 합병 프로젝트의 리스크 보고서에 문제가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며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CEO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예상과 분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중앙, 냉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CEO 강지훈.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아기가 있었다. 바로 어젯밤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그 아기였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녀의 냉철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어떻게 이 아기가 여기에, 그것도 그룹 총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일까? 강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연은 어젯밤에 위험천만했던 골목길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한 CEO의 사무실이 훨씬 더 숨막히고 위협적이라고 느꼈다. 운명의 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갓난아기를 능숙하게 다독이며 수연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어젯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그 목소리에는 감사나 안도감 같은 감정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사무적인 요구와 어딘지 모를 깊은 의심만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목숨을 걸고 그의 아이를 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취조라니.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상대는 아우라 그룹의 정점에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고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 사건을 보고하던 어젯밤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간, 장소, 추격하던 차량의 특징, 괴한들의 인상착의까지.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은 사적인 사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의 동기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나열했다. 설명을 듣는 내내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간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이야기의 허점을 파고들려 했다. 마치 그녀가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용의자라도 되는 것처럼. 수연은 그의 태도에서 명백한 불신을 읽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어쩌면 그녀 또한 자신을 해하려는 적들의 일부이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인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수연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다. 강지훈은 품에 안은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수연은 읽어낼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다시 수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의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경계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호기심과 어쩌면 그녀의 능력에 대한 희미한 인정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도 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수연 팀장, 당신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취조의 통화는 달랐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내 아들을 노린 계획적인 공격이었지. 그리고 난 그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야겠어. 수연은 그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비밀 유지 서약서와 특수 임무 계약서였다. 그녀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CEO의 아들을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것이었다. 수연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의 업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총수의 지극히 사적이고 위험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거절하는 것이 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어젯밤 겁에 질려 울던 아기의 얼굴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려는 한 아버지의 고독한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 정의감과 지적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싶다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녀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수연의 단호한 질문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보상이나 안전에 대해 먼저 물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일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이수연이라는 여자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위험 앞에서 몸을 사리기보다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기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을 꿰뚫는 분석력.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짧은 확신과 함께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의구심 사이에서 그녀를 저울질했다. 그는 다시 한번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와 그녀에게 앞으로의 원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절대적인 비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신과 나, 그리고 내 최측근 경호팀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평소처럼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한다. 그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테니까. 그 누구도 당신이 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서는 안 돼. 그는 말을 잠시 끊고 수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동요 없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만족한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회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사기록,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주겠다. 필요하다면 누구든 감시하고 조사해. 그것은 아우라 그룹 내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수연은 그 권한의 무게를 실감하며 동시에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 미수가 아님을 확신했다. 강지훈이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가 의심하는 적이 그룹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수연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이 덧붙였다. 최근 그룹에 기밀 프로젝트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외부 세력을 등에 업은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도 있었지. 난 이 모든 일들이 어젯밤의 공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범인은 내 아들을 볼모로 나를 흔들려는 거야. 강지훈의 말을 듣는 동안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공포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수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케이스로 재정의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위험 모델이 구축되고 그룹 내 핵심 임원들의 얼굴이 용의선상에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전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강지훈의 뿌리 깊은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마치 허를 찌르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한 가지 묻지. 왜 도왔나? 평범한 직원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당신이 원하는 건 뭐지? 돈? 아니면 더 높은 자리? 그 질문에는 그녀의 선의를 시험하고 숨겨진 욕망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수연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응수했다. 대표님께서 제 선의의 가치를 돈이나 승진으로만 판단하신다면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상식이 있는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이수연처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용기는 그에게 낯선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침대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그 소리에 거짓말처럼 녹아내렸다. 강지훈은 반사적으로 아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에서 냉혹한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서툴지만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가진 연약한 부분을 확인했다. 아기의 이름은 강유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가 지켜내고 싶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자 수연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젯밤 사고 차량과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운전기사의 신상 정보와 최근 통화 기록, 계좌 내역도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전문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선 공격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를 그룹 내 주요 인물들의 동선과 교차 분석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내부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나 통신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체계적인 계획에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긴 대화 끝에 수연이 CEO 사무실을 나설 때였다. 복도에서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룹의 2인자 한태준 부회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 있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팀장, 대표님과는 무슨 일로? 요즘 이 팀장의 보고서가 인상 깊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군. 그의 칭찬은 부드러웠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예리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대표님께서 요즘 유준이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 걱정이야. 부디 이 팀장이라도 잘 보좌해드리게.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CEO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과시처럼 들렸다. 수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위선적인 미소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수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비밀스러운 임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강지훈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욕망이 숨겨져 있을까. 잠시 후 그녀의 개인 단말기로 첫 번째 암호화 파일이 전송되었다. 피습 운전기사 오승환, 현 상태, 코마. 수연은 파일을 열었고 그의 인사기록 카드와 복잡한 관계도를 마주하며 깊고 어두운 미로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게 굳어졌다. 수연은 오승환 기사의 파일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일해온 베테랑 운전기사였다. 충성심이 강하고 입이 무거워 강지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 그런 그가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파일에는 그의 최근 3개월간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연의 눈이 빠르게 수사 이름들을 훑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평범한 기록이었지만 유독 한 가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차명 계좌로 보이는 곳으로 송금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입금 시점은 공교롭게도 그룹의 기밀 정보가 유출된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가장 믿었던 측근의 배신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일까? 수연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이것이 범인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범인은 일부러 오승환 기사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다른 가능성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승환 기사의 가족관계, 채무 여부, 주변인들의 평판까지.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한태주는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이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지훈이 그 여자를 불렀다. 단순한 업무 보고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미묘했다. 한태주는 수년간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지내며 그의 모든 것을 지켜봐왔다. 그는 강지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개 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어젯밤의 사고가 실패로 돌아간 것과 이수연의 등장이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 같다. 이수연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아주 샅샅이. 그의 부드러웠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아우라 그룹의 사무실은 마치 거대한 유령선과 같았다. 모두가 떠난 늦은 밤 이수연의 사무실에만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으로부터 건네받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분석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모니터 위에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오승환 기사의 금융기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날카로운 눈은 영상의 모든 프레임과 데이터의 모든 숫자를 놓치지 않으려 번뜩였다.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화면이 깨지거나 노이즈가 끼어 범인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일반적인 분석가라면 포기했을 상황.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추격 차량이 급하게 코너를 도는 찰나, 길가의 상점 쇼인돼 찰나처럼 비친 차량의 모습. 화질은 끔찍했지만 영상을 수십 번 확대하고 보정한 끝에 그녀는 차량의 모델과 더 중요하게는 앞 유리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주차 스티커를 식별해냈다.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우라 로지스의 것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아우라 로지스는 한태준 부회장이 특별히 관리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켜 놓은 그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연결고리였다. 수연은 즉시 강지훈에게만 연결되는 비상보안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우라 로지스, 연관성 확인.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묵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그곳의 책임자는 박만호 전무, 한태준의 오른팔이지.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지훈의 답장은 그녀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능력에 놀라는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제 수연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아우라 로지스의 내부 서버에 접근하여 박만호 전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그의 최근 행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이 부여한 최고 등급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는 방화벽을 뚫고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조심스럽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가 박만호의 개인 파일에 접근하려는 순간 시스템이 그녀의 접근을 강력하게 튕겨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역으로 추적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교하고 지능적인 해킹 공격이었다. 수연의 화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범인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수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연결을 끊고 가상 IP를 통해 여러 개의 더미 데이터를 흘려보내 해커를 교란했다. 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 그녀는 이런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분간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그녀는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이 공격은 그녀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째, 적은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둘째,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철저한 방어막을 쳐놓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적은 보이지 않는 침입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수연은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이 위험한 일에 이토록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일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서 개인의 정의는 너무나 무력했다.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지금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한태주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누군가 아우라 로지스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놈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강지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것은 아마도 오늘 복도에서 마주쳤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 그 여자 이수연일 것이다. 한태주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림자들을 풀어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해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시험해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인간인지.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였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수연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정면 돌파가 막혔다면 우회해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박만호 전무 대신 그의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그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회계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데이터의 산속에서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폐기된 프로젝트의 비용이 여전히 지출되고 있었고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다. 돈 세탁,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도 한태준일 터였다. 그녀는 이 자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연의 보안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업무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유준이가 계속 우는군.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동안 그는 냉혹한 CEO가 아닌 잠 못 드는 어린 아들 때문에 애태우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이 팀장은 이런 압박감을 어떻게 견디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은 그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에 하나씩 눈앞의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대표님. 감정은 가장 큰 위험 요소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 짧은 침묵 끝에 그는 알았어. 라는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통화는 그들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박만호 전무의 처남이었고 최근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출 시점은 강유준이 공격받기 바로 전날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박만호가 한태준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 유준이를 공격한 것이다. 이제 물증만 잡으면 되었다. 수연은 박만호의 처남 김영수라는 이름과 그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낼 첫 번째 가닥을 찾아낸 것이다. 이제 이 가닥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실을 잡아당기는 순간 거대한 거미집 전체가 흔들리며 자신을 공격해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수연은 밤의 장막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 박만호 전무의 처남 김영수는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공식적인 회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적에게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과거 리스크 관리 케이스를 처리하며 연을 맺었던 입이 무겁고 유능한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김영수, 그의 모든 것을 단 절대 들키지 말 것. 그녀는 개인 자금을 이용해 의뢰비를 송금하며 자신을 이 위험한 체스판의 플레이어로서 한 걸음 더 깊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다. 한태준은 이수연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살은 그녀의 본업, 즉 리스크 관리팀을 향해 날아왔다. 수연이 총괄하던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에 민감한 내부 데이터가 언론에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정보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마치 아우라 그룹이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관리하던 수연에게로 향했다.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팀원들은 쏟아지는 비난과 문의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부자의 소행이었지만 당장 범인을 색출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한태준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일과 압박감의 지옥 속에 가둬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녀의 냉철함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유출된 데이터에 허점을 파고들어 반박 자료를 만들었고 언론 대응팀과 협력하여 역정보를 흘려 사태를 진정시켰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수연은 이번 사태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그녀를 향한 두 번째 화살, 즉 고립이 시작된 것이다. 한태준은 임원들 사이에서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팀장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실수를 한 모양이야. 요즘 대표님만 믿고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이 들리더군. 그의 말은 독처럼 퍼져나갔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주변은 텅 비었다. 그녀는 거대한 성 안에 완벽하게 혼자 갇힌 기분이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수연은 한태준과 단둘이 마주쳤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팀장, 이번 일 처리하느라 고생 많았네. 정말 대단한 능력이야. 내가 대표님께도 칭찬 많이 했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며 희미한 미소로 화답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진짜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는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격렬하게 튀었다. 그녀가 심리적 압박감에 지쳐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길이 내밀어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수연의 부서가 겪고 있는 위기와 그녀의 고립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채널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 흔들리지 마. 진짜 목표에만 집중해. 그의 메시지에는 어떤 감정적인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문장 속에서 수연은 자신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읽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지만 적어도 그는 같은 편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수연이 회사 내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조용히 김영수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보고가 도착했다.
평소 도박빚에 시달리던 김용수가 최근 갑자기 모든 빚을 청산하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씀씀이가 커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그가 일주일 뒤 동남아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사실이었다. 도주.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해외로 사라지려는 것이 분명했다. 김용수는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보고서를 읽는 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시간이 없었다. 김용수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터였다. 한태준은 회사 안에서 교묘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유일한 돌파구는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한태준의 방해를 피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김용수와 접촉하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주사위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강지훈에게 다시 한번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결정적인 증인을 찾았다. 하지만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 직접 움직여야겠다. 이것은 보고가 아닌 통보였다. 그녀는 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이 게임의 플레이메이커였다.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다. 필요한 건 그 짧은 세 글자는 그녀의 계획을 막지 않겠다는, 아니 오히려 지원하겠다는 무언의 승인이었다. 수연은 짧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김용수의 사진과 그가 자주 출몰하는 사설 도박장의 주소가 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차가운 분석가의 가면을 잠시 벗고 위험한 호랑이 굴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다.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녀는 스스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기로 결심했다. 탁한 담배 연기와 인간의 탐욕이 뒤섞인 불법 도박장은 이수연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필사적인 고함과 절망적인 탄식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은 희망 없는 쾌락으로 흐릿했다. 수연은 주변의 혼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김용수를 찾기 위해 인파 속을 헤쳐나갔다. 그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남은 칩까지 잃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연은 그의 옆에 다가가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대로 모든 걸 잃고 도망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가요? 김용수 씨? 김용수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누구야 당신? 그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예약된 일주일 뒤 출발하는 비행기 편명과 시간, 그리고 그가 최근에 입금받은 돈의 출처가 되는 유령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읊었다. 김용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공포를 이용해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당신을 시킨 사람들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일이 끝나면 당신은 가장 먼저 제거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탈출구를 주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대신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내게 넘겨요.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피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김용수는 한태준의 무서움과 수연이 제시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바로 그가 결심을 굳히려는 순간 도박장의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했다. 건장한 남자 몇몇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준이 보낸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은 김용수를 감시하고 있었고
낯선 여자의 등장을 위험 신호로 감지한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기엔 장소가 좋지 않군요. 따라오세요. 수연은 김영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비상구를 향해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그들의 뒤를 바싹 따라붙기 시작하며 조용했던 협상은 순식간에 위험한 추격전으로 변했다. 뒷골목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남자들이 그들을 덮쳤다. 수연은 김영수를 뒤로 밀치고 핸드백으로 공격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과 함께 나타나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의 경호팀장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팀을 붙여놓았던 것이다. 타십시오. 경호팀의 엄호 속에서 수연은 겁에 질린 김영수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실었다.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지원은 그가 단순한 메시지 이상의 신뢰를 그녀에게 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강지훈이 마련한 안전가옥에 도착해서야 김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남 박만호가 한태준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자신에게 사람을 고용해 강지훈의 아들을 겁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그의 목적은 강지훈을 정신적으로 흔들어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영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바로 박만호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형님,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뒤딜은 한 부회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녹음 파일은 한태준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모든 것을 확보한 후 수연은 늦은 밤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날따라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함께 위험을 통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그녀의 안위를 물었다. 다친 곳은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수연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순간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내 아내,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난 그게 단순한 사고였다고 믿지 않아. 아마 그때도 한태준의 지시였겠지. 그의 고백은 아들을 향한 그의 집착에 가까운 보호 본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에 수연은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거대 조직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유하며 단순한 CEO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같은 상처를 가졌고 같은 적을 향해 싸우는 동지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얼음벽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김영수가 넘긴 녹음 파일을 들었다. 박만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것은 한태준의 제국에 종말을 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파일 재생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심장을 꿰뚫을 무기를 손에 넣었다. 강지훈의 눈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과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수연의 눈에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결의와 곁에 있는 남자를 지키고 싶다는 새로운 다짐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그것은 곧 시작될 폭풍을 예고하는 조용한 맹세와도 같았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분기별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 아우라 그룹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회사는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다른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이수연과 강지훈은 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잠시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결연한 의지를 교환했다. 오늘 이 전쟁을 끝낸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한태준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로 다른 이사들을 맞이하며 좌중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가장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회의는 정해진 수순대로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각 부서의 실적 보고가 이어졌고 한태준은 부회장으로서 자신이 추진하는 신사업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유창하게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과시했다. 강지훈은 그가 동무대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적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떨어뜨렸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법이다. 이윽고 마지막 안건, 즉 최근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리스크 관리팀의 보고 순서가 되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한태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쳐놓은 덫이 마침내 작동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의 정보 유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흔들기 위해 계획된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의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강지훈은 턱짓으로 수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침내 그녀의 시간이었다. 수연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중앙에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파일을 띄웠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차가운 사실과 논리만을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폐기된 프로젝트에서 흘러나온 비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로 나타났다.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박만호 전무에게 흘러 들어갔고 다시 그의 처남 김영수의 계좌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돈이 인출되어 강유준을 공격한 괴한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은행 거래 내역과 CCTV 영상, 통신 기록과 함께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한태준이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궁지에 몰린 한태준은 처음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부정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수연을 가리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망에 눈이 먼 팀장 하나가 만들어낸 조잡한 소설에 우리가 놀아나야겠습니까? 대표님의 신임을 등에 업고 지금 쿠데타라도 벌이는 것 아닌가? 그는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그녀의 신뢰도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지훈이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목소리도 소설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지훈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 전체에 박만호와 김영수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졌다. 뒤딜은 한 부회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최측근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한태준의 모든 방어 기제는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져 내리고 그 자리에 탐욕과 증오로 일그러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내가 했다. 원래 아우라 그룹은 내 아버지의 것이었어. 그걸 내 놈의 아버지가 빼앗아간 거라고. 그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원한과 열등감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는 심지어 강지훈의 죽은 아내를 언급하며 그의 약점을 후벼 팠다. 내 놈의 그 잘난 아내도 내가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들놈 하나로 끝난 게 아쉽군.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날 이대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너지면 아우라 그룹도 끝이야. 회사의 모든 비리가 담긴 파일을 언론사에 넘겨놨다. 내가 체포되는 순간 그 파일이 터지면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는 이사들을 향해 소리치며 자신과 함께 가라앉을 것을 협박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광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의 협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 그리고 당신의 동조자들은 지금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거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회사의 비리, 그 모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유능한 이수연 팀장이 이미 몇 주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수연은 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던졌다. 마치 지옥에서라도 다시 만나 복수하겠다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다. 회의장에 남은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폐허와도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서서 승리의 기쁨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결연함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테이블 건너편의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그 어떤 가식이나 경계심도 없는 깊고 진실된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한태준의 제국이 무너진 후 아우라 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잔해 속에서 휘청거렸다. 부회장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주가는 연일 요동쳤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환부를 도려낼 기회를 얻었다. 강지훈과 이수연에게는 숨 돌릴 틈도 없었다. 그들은 위기 대응팀의 중심이 되어 밤낮 없이 사태를 수습했다. 강지훈은 전면에 나서서 임직원들을 다독이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리고 그가 빗속에서 싸우는 동안 수연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다. 그녀는 한태준이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냈다. 그의 비호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문제가 있던 프로젝트들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을 수 없었다. 수연은 자신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이용해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였다. 몇 주간의 가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폭풍은 잦아들기 시작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어느 늦은 밤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밤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섰고 목숨을 위협받았으며 한 남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했다. 그 모든 과정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의 사무적인 목소리로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며 잠시 자신의 사무실로 와달라고 말했다. 수연이 최고층의 CEO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공기는 처음 왔던 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서늘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조용하고 차분한 안정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와인을 한 잔 권하며 창가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의 발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먼저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수연 팀장을 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임명하는 안이 통과되었소. 그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핵심 파트너로서 그녀를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오. 회사와 나, 그리고 내 아들까지 당신이 모든 것을 구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담담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역할은 이미 직책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대화가 끝나자 그들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한 명의 남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닫고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늘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며 살아온 그의 고독한 시간들에 대해서 나는 유준이 외에는 두 번 다시 잃을 것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소. 내 주위에 벽을 쌓고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지.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처음엔 당신의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신념을,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을 보았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감정에 젖어들고 있었다. 당신이 그 도박장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을 때 나는 깨달았소. 내가 틀렸다는 걸. 유준이 외에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난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 그것은 화려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절실하고 진실된 그의 모든 것을 건 고백이었다. 그녀가 이제 그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리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의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그와 그의 아들을 지키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계약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은 간절한 소명이 되었음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창가에 나란히 서서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해진 도시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모든 싸움이 끝난 그곳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아우라 그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한태준의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낸 회사는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수연의 혁신적인 전략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가 된 수연은 더 이상 외로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팀원들로 붐볐고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가능성을 지닌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었다. 강지훈 역시 변했다.
움직이는 빙산이라 불리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종종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성벽 뒤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변화는 회사 전체의 소통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유준이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아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웃음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강지우는 유모차를 밀었고 이수연은 그의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훌쩍 자란 유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어둡고 위험한 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밤이 마치 아주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들의 주변에는 차가운 아스팔트와 비명 대신 따스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개인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행복하고 평범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고마워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든 유준이를 바라보며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감사 인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찾아온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을 거야.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수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 당신과 유준이가 들어온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에요. 바로 그 순간 유모차에서 잠이 깬 유준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이 몸을 일으켜 유준이를 안아 올리자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온가리를 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듯했다. 강지훈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서렸고 수연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유준이의 엄마가 아니었지만 아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과 아빠의 세상을 완성시켜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연은 유준이를 더욱 힘껏 껴안았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운명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 세 사람은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수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는 화려한 약속 대신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언제나 함께 있자. 당신과 유준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리의 가족으로. 그의 담담한 고백에 수연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네, 함께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들만의 조용하고도 굳건한 약속이었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장을 펼치기 시작했다.